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도사의 잼수학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계산이 어떻게 딱딱 끊어지는 덧셈을 넘어서 연속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개념으로 진화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들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때 곱셈 처음 배울 때요. 4 곱하기 3은 4를 3번 더하는 거다.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잖아요. 이게 바로 곱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 반복 덧셈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항상 이렇게 정수처럼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4 곱하기 1.5.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를 한 번 반 더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알던 곱셈의 세계는 딱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인류의 위대한 지적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곱셈이 어떻게 이 반복이라는 껍질을 깨고 비율과 스케일링이라는 훨씬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는지 그 진화의 발자취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곱셈이라는 개념에 사실 어떤 한계가 숨어 있었는지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정리하자면 정수의 세계에서 곱셈은 어떤 수를 특정 횟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행위,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인데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개념적 도약입니다. 정수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죠. 바로 유리수, 다시 말해 분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숫자가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어떤 해답의 실마리를 줄지 한번 보시죠. 유리수라는 건 아시다시피 두 정수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비율, ratio입니다. 두 정수의 비. 바로 이 비율이라는 개념이 곱셈을 반복이라는 낡은 옷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6 곱하기 3분의 2. 이건 더 이상 6을 3분의 2번 더한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뭐냐면 전체 6 중에서 3분의 2라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양이 얼마냐를 찾는 거죠. 와, 곱셈이 단순한 셈에서 관계로, 양에서 비율로 진화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추상적인 계산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6의 3분의 2를 구한다는 건 첫째, 전체 6을 분모인 3, 즉 3개의 똑같은 조각으로 나누고요. 둘째, 그 중에서 분자인 2, 2개의 조각을 고르는 거죠. 이건 더하기가 아니에요. 나누고 선택하는 행위. 말 그대로 비율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겁니다. 네, 유리수의 등장은 정말 중요한 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유리수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실수라는 그야말로 빈틈이 전혀 없는 연속의 세계로 나아갈 겁니다. 수직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리수만으로는 이 선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마치 촘촘하게 점을 찍어도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틈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요. 바로 그 틈들을 완벽하게 메워서 길이, 시간, 넓이처럼 쭉 이어지는 이 연속적인 크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실수라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이미 16세기의 수학자 시몬 스테빈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연속적인 크기에 대응하는 것은 연속적인 수이다. 그렇죠. 연속적인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에 맞는 연속적인 수가 필요한 법이죠.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연속적인 실수의 세계에서 곱셈은 또 한 번 변신을 해요. 이제 곱셈은 스케일링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죠. 마치 수직선 위에서 카메라 줌 렌즈를 당겼다 밀었다 하는 것처럼요. 2를 곱하면 크기가 2배로 쫙 늘어나고 0.5를 곱하면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진화의 끝에서
곱셈이 마침내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 그 본질이 무엇인지 마주할 시간입니다.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분수 곱셈의 본질은 사실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두 가지 조작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6에 3분의 7을 곱해라 라는 건 사실 두 단계로 이루어진 명령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6을 3으로 나눠서 크기를 줄여라, 즉 축소해라. 그럼 2가 되죠. 두 번째 단계, 그 결과인 2를 7배로 키워라, 즉 확대해라. 그럼 14가 되죠. 와, 이제 숫자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축소하고 확대하라 라는 행동을 지시하는 일종의 연산자 오퍼레이터가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보여주네요. 과거의 관점, 즉 정수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반복이라는 제한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수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스케일링 도구, 바로 연산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진화한 겁니다. 곱셈의 완벽한 업그레이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놀라운 여정, 곱셈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 떠났던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곱셈 개념의 진화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정수의 시대에는 그저 반복 덧셈이었죠. 그러다 중세, 유리수의 시대에 와서는 비율을 찾는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근대, 실수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연속적인 현실 세계를 자유자재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스케일링 연산자로 그 진화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수학의 세계에서 탐험은 결코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는 곱셈이 연산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연산자라는 관점이 행렬이나 함수처럼 훨씬 더 추상적인 세계에서는 또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하는지 그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